네, 자 이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5분 쉬자고 하면 여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여기 의문의 특징부터 중세국어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많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예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문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도 과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명칭 정보만 잡아드릴게요. 자, 어두잠군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두라는 게 초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초성의 자리에는 겹자음을 쓸 수가 없어. 지금 그게 현대국어는 그렇죠. 겹자음을 쓸 수가 없죠. 근데 과거에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성 자리에 지금 현대에는 겹자음을 쓸 수 없는데 예전에는 썼다. 그래서 아까 전에 쌀 이걸 예로 들어드렸어요. 요거만 써둡시다. 쌀 요렇게. 경음이 뭐죠? 된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두잠군은 된소리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음 각자 병서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유성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쌍시옷이나 쌍이읒이 있죠? 근데 지금 없는 거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건 지금은 없고 과거에 쌍이읒이 있었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아래아의 음소가 소실되면서 이게 중세는 있었다가 나중에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는 존재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사라지면서 자 주로 의 모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에, 의가 아래아였어요.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아가 양성의 극단이었는데 양성 모음이 사라져서 중세국어에서 근대 현대를 지나면서 모음 조화가 흔들려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도 모음 조화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 남아요? 의성어나 의태어. 그래서 음성상징어 쪽. 그리고 이제 용언의 어가 너미. 그럴 때 마가 먹어. 이런 식으로 촐랑촐랑 출렁출렁 요럴 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래아가 있었을 땐 모음 조화가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얘네들이 사라져 싹. 근데 사라진 순서예요. 요렇게 사라진 순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사라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기 좋게 제가 좀 문구를 만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3개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2개가 사라지는데 요렇게 외우면 좋아요. 아빠가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남겼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쌍이읒 사라진 시점은 정확히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빼고 아빠가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남겼다. 이렇게. 아빠 끊고 아빠가 먼저 사라져. 그 다음에 사과 먹고 씨만 남겼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씨가 뭘까요? 방점. 이거 죄송. 아래야. 방점이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자 여러분 이게 방점이 아니라 아래야. 이걸 방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점이 아니라 아래야.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자, 여기서 훈민정음 초기엔 팔종성법이었다. 아까 얘기했네. 종성부용 초성에서 팔종성법이 됐다가 근대에 칠종성이 됩니다. 칠종성. 그리고 팔종성에 뭐뭐 있어요? 디귿, 시옷 있어요. 근데 칠종성 되면서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 남아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 비음화, 두음법칙 현상은 18세기에 보편화되는 거다. 이런 거 몰라도 돼. 필요 없어. 자, 7번. 성조의 의미상의 변별력이 상실된다. 자, 성조가 있었다가 없어져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문법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문법상 중세국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격조사 2만 있어가지고 가는 근대국어 때부터 활발하게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대국어, 중세국어까지 16세기 후반까지 자, 이렇게 16세기 후반 전까지는 2만 존재한다. 고대부터 근데 뭐 훈민정음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출제가 될 거니까 중세.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우리의 말에 주격조사는 2만 썼어요. 우리의 말에. 그러다 훈민정음 나오고 표기한 거니까. 자,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 주격조사 가가 등장해서 17세기 확산해서 그냥 이 교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애매한 시점으로 얘기를 안 해. 그냥 중세국어에선 주격조사 2, 근대국어는 주격조사 가 이렇게 말해요. 교과서는.
애매하게 겹치니까 가가 중세 말에 막 태어나가지고 근대에 확장되는 거니까 근대 중세 이 근대 가라고 해도 객관식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오우. 자, 이거는 사실 지금도 문법론자들 사이에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우의 쓰임에 대해서 이럴 때도 쓰지 않냐 저럴 때도 쓰지 않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뭐 예를 들어 명사형 어미 그리고 또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때 이런 것들 중에 출제 가능성 부분에서 화자의 의도 이 부분만 이제 예문을 보다가 나오면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형 어미 이거는 음이잖아요. 현대의 음을 예전에는 음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음인데 예전에는 음이었다. 이거.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는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를 우리가 더, 현재를 나, 미래를 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시제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점프. 자, 점프하고 요것도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점프. 자, 3, 4번 같은 경우는 문법할 때 할게요. 사동이나 피동 형태 이희리기 이게 있었다 이미. 그래서 이희리기는 꽤 오래된 어휘예요. 접사. 자, 그 다음 여기서 부정사가 본동사 앞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뭐하지 아니하다가 존재했다만 알면 돼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피동사동 접사나 부정의 보조 용어는 이미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조어법 특징 보죠. 통사적인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체계화되었다 그랬는데 이걸 EBS가 지문으로 한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평가원에 그건 이제 문제를 낼 때 고전문법처럼 내는 게 아니야. 사실 결국에 현대문법에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눌 수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해서 풀 수 있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놀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성어와 파생어가 많이 생성되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기법 특징 보겠습니다. 자, 요거 표기법 특징 중요한데요. 자, 중세에는 주로 이어 적기를 했어요. 연음대로 적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어 적기라고 한다. 연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어 적기에서 거듭 적기나 끊어 적기 쪽이 발생하다가 현대 국어는 뭐 기준이에요? 끊어 적기가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혼철 표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거듭 적기 같은 과도기를 거쳐서 분철, 끊어 적기. 그래서 적기로 최종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로 가는 과정 안에 거듭 적기가 중간에 과도기로 존재합니다. 거듭 적기를 중철, 혼철이라고 해요. 거듭 적는다. 혼란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맞춤법의 원리에서 표음주의랑 그리고 음절적 원리를 내용을 볼게요. 음소를 발음되는 모습 그대로 적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그대로 적어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는 7개지만 이때는 8종성이었다. 그래서 8종성법이라는 것 자체가 받침을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절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자음 끝나는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이런 것들 오면 그럼 연음해서 적는다는 건데 써볼게요. 사, 람. 이걸 뒤에다가 주격조사 이를 그냥 쓴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는 자, 여러분 이어 적기예요? 거듭 적기예요? 끊어 적기예요? 뭘까요? 끊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또각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럼 이어 적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 라, 미. 이렇게 써야 이어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듭 적기는 뭐가 되겠어요? 사, 람미. 이게 거듭 적기죠. 네, 2번 적는 거. 이상한 짓거리죠? 그래서 과도기라서 슬쩍 잠깐 하다가 사라져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3번에 거듭 적기 나옵니다. 중철, 혼철이라고 하는데 비읍을 몇 번 썼어요? 밥비. 그래서 앞에 있는 받침을 뒤에 초성에 한 번 더 쓰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불안해서 그런 거죠. 아니, 이어 적다가 끊어 적기로 가야 되는데 불안해. 이랬던 거지. 그래서 2번 적는 일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정원식의 한자음 표기라든가 이형보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국어사적 지식이기 때문에 고전문법 나올 때 사실 나오기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는 걸로. 세종 간행된 최초의 국어 운문서인데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아까 전에
뼈난 봤던 거 기억납니까? 후민정음 창제의 4가지 원리에서 뼈난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게 지금은 편안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발음 뼈난을 따라하는 거지. 이런 게 동국정원식의 한자음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뉴웅윅이라고 써놓거든요. 이런 게 동국정원식의 한자음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발음을 그대로 써본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영벌에 몰라도 돼. 뭐 우리가 임용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훈민정음 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이제 거듭 적기 정말 이상하네. 맞아. 너무너무 이상해. 그죠? 그렇게 왜 했나. 중간에 잠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세국어의 텍스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몇 개 안 되는 텍스트 중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자, 훈민정음 언해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인청강지곡이라든가 용비어천가, 그리고 노걸대 언해, 요런 것들 정도만이 출제 확률이 있는데, 제 생각엔 고전문법을 안 낸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내면서 노걸대 언해라든가 월인청강지곡이나 이런 걸 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훈민정음 언해본과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는 왜 확률이 있을까요? 문학이랑 접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장으로서 문학으로도 문학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학이거든.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하고 용비어천가는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재이기 때문에 2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용비어천가를 전체를 125장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보면 용비어천가 중에 1장, 2장, 125장 딱 3개만이 이렇게 국어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거만큼만 하면 됩니다. 뭐대로? 고등학교 교과서대로. 자, 그럼 먼저 훈민정음 언해 볼게요. 색깔펜 잡으세요. 준비하세요. 필기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얘가 지문으로 나오고 낼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릴 거거든요. 이 밖에서 나오면 진짜 내 뺨 때리러 와. 내 멱살 잡으러 와는 많이 했으니까 진짜 때려. 내 뺨 대줄게 진짜. 이쪽 이렇게. 주걱 가져와서 놀보 마누라처럼 쳐. 이렇게 진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 생종 엉쟁 뭐 하는지 그죠? 그거는 그냥 국어강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 할 때 보면 여기 그냥 이응, 예디응. 자, 밑에 이응 모양 보세요. 다르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그냥 이응인 거 X 쳐봐. 세종 어제.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이렇게 3개 X 쳐야겠지? 그럼 이게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건 뭐예요? 엉? 여러분 엉 아니고요. 여기 종에 이 발음 있죠? 이 발음을 자녀 발음으로 표시한 거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 말싸미라고 할 때 여러분 나랏의 시옷은 지금 현재 현대국어의 의 역할을 합니다. 의가 뭐예요? 관형격 조사죠? 관형격 조사.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의 조사가 지금 현대 조사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나랏 말싸미 그러면 나라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이때 당시에 말과 글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표기를 좀 볼까요? 자, 표기에서 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죠? 뒤로 넘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적기라고 말하죠? 이어적기 했다라고 말하죠. 이어적기. 이어적기의 한자는 연철. 여러분 이제 이어적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저걸 다 필기하지 않고 화살표만 치겠습니다. 화살표만. 자, 그러면 나라의 말싸미 듀옹퀵. 이걸 우리가 아까 전에 무슨 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식의 한자음이다. 자, 중국 이렇게 안 하고 듀옹퀵이라고 하는 건 그쪽 이 한자 원음을 살려주는 거예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에요. 자, 그리고 듀옹퀵에 할 때 에는 지금 현대의 과와 같은 역할로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부사격 조사. 과의 역할을 한다. 관형격 조사, 의의 역할을 한다.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현대어로 쓸 땐 달라 이렇게 쓰죠.
자, 이것의 기본형은 다르다입니다. 다르 더하기 아 할 때 달라가 되는 건 무슨 불규칙? 르블 규칙이라고요. 다르와 달라. 르블 규칙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르에 을을 뺀 다음에 심지어 끊어 적어. 그죠? 그래서 용언의 활용 양상이 달랐다. 이렇게만 알아도. 여러분 이걸 뚫고 여러분들한테 서술형으로 내? 안 내. 여러분들 여기 서술형으로 안 내니까 이거만 알면 돼요. 동일한 용언 다르다인데 지금이랑 용언의 활용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자, 문자 할 때 여러분 여기 이응 밑에 보세요. X. 자, 예디응 아니에요. 발음 안 해요. 문자예요. 자, 문자끼리 서르라고 했는데 이 서르는 서로라고 나중에 변천됩니다. 자, 서르, 서로. 자, 이거는 부사어 중에는 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의문 변동 뒤에 있는 의문 변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유추라고 배웠어요. 언어 변천의 역사 중 유추에 해당합니다. 유추. 유추는 유사한 무리끼리 어형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로, 서로 이런 식으로 부사를 로로 끝나게 통일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것의 다른 예시로는 예전에 사알, 나알이었는데 열흘에 맞춰서 사흘, 열흘로 통일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유추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아니할시.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어휘적인 내용은 네모칠게요. 자, 사마띠 지금은 없어진 말이다. 자, 이게 통하지 아니할시 통하지. 지금은 없어진 문자. 사마띠 아니할시 뭐뭐하지 아니하다. 이 보조용은 있다 그랬죠. 뭐뭐하지 아니하다. 아까 중세국어 문법 특징에 뭐뭐하지 아니하다라는 보조용어는 이미 있었다. 자, 그래서 아니할시의 리을시의 역할은 뭘까요? 아니하니니까 연결어미 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끼리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없어진 글자 전차 까닭으로 이유로 까닭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이. 자, 이건 없어진 건 아닌데 의미가 변화한 단어네요. 자, 어린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지만 이때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리석다. 의미가 확연히 변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할배이셔도 이야기하고자. 여러분 여기서 뭐뭐하고저가 뭐뭐하고자로 바뀌어요. 자. 할배이셔도 할 때 요거 표현을 좀 교정을 해야겠죠. 지금 버전으로. 이게 할 것이 있어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할 것이 어떻게 헐빼 이런 식으로 쓰였느냐. 자, 돋보기에서 볼게요. 헐 배. 자, 여기서 이건 이 앞말이 뒷말을 꾸민다는 표현이에요. 관형사형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린이읒이 관형사형이다. 관형형의 표시고. 그럼 얘를 꾸며요. 그리고 배는 바 더하기. 이거 바가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바 더하기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이. 그래서 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야기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뜻이었던 거죠. 할 바가 있어도. 지금도 의존명사 바 있잖아요. 바랑 것이랑 치환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했죠?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제가 문법 알고리즘 같은 거 했을 때 현대문법에서 수업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현대문법이 불안정하면 이게 진짜 어려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참내.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말이 어떻게 변해요? 마침내가 되죠. 마참내가 마침내가 돼. 그래서 아래아가 이가 될 때도 있고 아래아가 의가 될 때도 있거든. 마침내가 되는 것도 있고 마침내가 아침은 아침이 돼. 아침 이게 자, 아래아가 의에서 이로 변하는 거예요. 아래아가 바로 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래아가 둘째 음절에서 의 됐다가 이 되는 거예요. 참, 아침 이렇게. 그러면 마참내, 마침내, 마침내 이렇게 변하거든. 자, 그 다음 마침내 제뿌들. 자, 여러분 요거. 자, 여기 어두자음군이 있네요. 어두자음군.
여기 초성의 겹자음이라니 어두 자음군. 그리고 연철. 자, 여기서 뜻을 현대국어는 시옷 받침합니다. 뜻. 마침내 제 뜻을 할 때 나의 뜻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시옷이거든. 근데 이때 자 디귿으로 썼죠? 그쵸? 팔종성법에 이렇게 디귿으로 쓸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훈민정음 원해보는 팔종성 외에도 다양한 받침이 나와요. 변칙이었을 때죠. 나중에 점차 8개로 수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 뜻을 싫어. 자, 지금은 없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능히라는 뜻입니다. 능히.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표지 할 때 여기에 D라고 되어 있는데 국외음화에서 표지가 되고 그게 현대국어에선 굳어져요. 표지. 못할, 여러분 이거 관형사형 알죠? 못할, 뒤에 꾸며라. 못할, 놈이. 자, 놈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비하적인 의미지만 남자에 대한 비하 의미지만 그땐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남녀 합쳐서. 그냥 사람이야. 자, 그래서 못할 사람이 하니라 하다가 예전에는 많다거나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많다거나 크다는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까지 해서 이것 빼고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래서 세종임금이 만든 훈민정음 만들 제자. 자, 그 다음에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자주정신. 자, 그래서 문자끼리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니 통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할 바가 있어도 그쵸? 그래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애민정신이 있는 거예요. 애민정신. 아, 자기가 할 말을 못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자, 그 다음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여기서 내가 누구겠어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내가 일을 위하여 할 때 지시어 이가 지시하는 바가 뭡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고충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자, 그래서 윙 이거 발음하지 마.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어겨의 어여삐는 이때 당시에 불쌍히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불쌍하게 여겨. 불쌍하게 여겨. 그리고 너겨도 여겨잖아요. 지금으론. 이게 너겨, 여겨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는 건 고유어 차원에서 두음 법칙은 중세시대부터 현대국어까지 다 일어나서 초성의 니은을 웬만큼 다 제거하고 와버려요. 예.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 한글 맞춤법은 두음 법칙이라고 해서 있는 게 뭐냐면 한자음에 대해서 두음 법칙 하잖아요. 왜? 고유어는 이렇게 다 처치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 이미 죽었어. 초성에서 니은 같은 것들 거의 다 치워버렸단 말이야. 근데 한자음에 남은 애들 때문에 이 한글 맞춤법에 두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 여러분 이거는 저 위에 뭐랑 연결해주면 좋을까? 유추. 서르가 서로가 된 원인이 되는 부사죠. 그래서 부사끼리 로로 맞춰주게 된다. 유추. 자, 세로. 스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물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에선 어떻게 쓰이죠? 물로 쓰이죠. 이걸 우리가 원순모마라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의 물불풀이 물불풀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다? 원순모마가 되는 거다. 입술이 동그래지는 것이다. 입술이 동그래지면서 스물이 스물이 됩니다. 물불풀이 물불풀이 되게 됩니다. 28자를 만들었다. 자, 맹가논이 만들었으니 자, 여기에 맹가논이라고 하죠. 이게 나의 의도.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국어로 다르게 대체할 표현이 없긴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내가 새로 만든 거다. 뭘 보고 가져온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네, 이거는 창조 정신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사람마다 하여 수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쉽게.
그러면 왜 이렇게 적느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비읍이 무슨 비읍이죠? 순경은 비읍이죠. 이거 제가 수업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현대국어에서 무슨 불규칙을 발생시킨다? 비읍 불규칙을 발생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와, 워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현재 쉽다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자 모음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와 쉬버가 아니라 쉬워가 되지. 쉬워 그게 얘가 예전에 뭐였기 때문이야? 순경음 비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부사격을 표현하는 조사로서도 그리고 부사형 전성어미로도 개가 없었어요.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부사와 접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를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라고 말을 지금처럼 하지 않고 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부사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개가 있지만 이때는 없었으니까 개 역할을 이로 대신한 거죠. 자 그래서 수비 니겨 이게 무슨 뜻? 자 익혀. 자 지금이랑은 형태가 다르지만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나날이 매일매일 날로 쓰매 할 때 요거 중요하지. 형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사와의 결합 형태니까요. 뜯어보면 일단 어두자음군도 잡아주세요. 인 거예요. 그러면 어두자음군에다가 어두자음군 그리고 이걸 지금은 어떻게 써요? 명사형. 명사형일 때 을 썼다고 그랬죠. 그 명사형의 지금의 음의 인 거야. 그리고 이어 적기 된 거지. 미음이. 씀에 라는 뜻입니다. 뼈난 이게 무슨 한자음? 동국정운식 한자음이고 편안하게 하고자 자 이것도 고자 편안하게 하고자 할 꾸며 자 여리니읒 꾸며 여리니읒은 꾸미기로 했어. 할 따름이니라 할 때 자 이어 적기 따름이니라 할 때 어두자음군 체크 끝.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행 읽을 때만 해도 너무 어려워했는데 뒤에 읽으니까 앞에 나온 거 다시 나오죠.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볼게요. 내가 이를 위하여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내 의도는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부분에는 실용정신이 들어가 있죠. 편안케 하겠다. 자, 네.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에서는 해야 될 걸 다 했고요. 자, 여기 교과서의 중세국어 수록 지문 분석 용비어 첨가 보겠습니다. 오늘 끝장을 본다. 자, 여기서 용비어 첨가의 1장, 2장, 125장만 우리가 확연하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1장. 자, 물이 깊은 남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불휘가 뿌리거든요. 그건 현대어풀이 써 있으니까 다 쓰진 않을게. 문제는 뿌리가 모음 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격조사가 이때 가가 없었다 그랬죠. 주격조사 뭐밖에 없다고요? 이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음 탈락하면 되죠. 자, 그래서 뿌리 이게 뭐냐 하면 조사 생략. 주격조사 생략했어. 뿌리가 그 다음에 깊은 할 때 이어 적기 됐네. 피읍 뒤로 넘어갔어요. 뿌리가 깊은 그 다음에 나무를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미음기역 받침을 하거나 아니면 나모라고 했어요. 자, 이 중에 미음기역 받침을 한 거죠. 근데 뒤에 걸 뭐 한 거죠? 이어 적기 한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할 때 미음도 이어 적게 됐어요. 바람에. 그리고 지금은 조사가 어이애죠. 근데 이때는 아이애였던 거지. 바람에. 아니 will씨 할 때 리을씨 처음 보나? 아닌데. 이거 아까 나왔는데. 아니 할씨. 이거 뭐였어요? 아니하니. 그러면 뭐라고 읽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어쩌고저쩌고 하니 흔들리니. 이건 알아둡시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 흔들리니. 우리가 아까
부정의 보조 용언을 봤어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이번엔 뭐가 보이냐면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앞에서 부정해. 아니 흔들리니.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꽃 할 때 이 부분의 받침 보세요. 헉, 받침이 팔종성이 아니야. 그래서 훈민정음 초기에 종성, 부용, 초성은 8개 벗어나는 예외가 많았다. 왜? 8개로 충분히 쓸 수 있으라고 권유를 하고, 권유? 충분히 칠 수 있어, 흐뭇? 자, 그랬죠. 8개면 충분히 쓸 수 있어 라고 말했지 그걸로만 써라 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건 예외적인 받침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꽃이에요. 꽃. 꽃 되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 지금은 쓰지 않지만 자, 이게 좋고. 과거에 지읒 좋고가 있었는데 그건 깨끗하다는 뜻이었어요. like는 되었고. 되었다. 자, 그래서 꽃 좋고 그리고 여름도 계절 여름이 아니라 이때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 하다 아까 나왔어요. 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많다, 크다. 그러니 열매가 많이 열리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현재 시제입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죠. 뿌리 깊은 나무도. 그쵸? 이게 조선을 의미하니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의 상징. 자, 그 다음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은 물은 할 때 물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물이 된다고. 그래서 물이 나중에 물이 된다. 이것도 써두고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불필 물불필. 자, 그 다음에 가물에 가뭄이에요. 지금도 복수표준어죠. 가뭄 가물. 가뭄에 안이 그칠시 그치다 멈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이 마른다. 안이 그친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real see 연결어미 안이 그치니 내 히읗. 여러분 이게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건데요. 명사들 중에 특히 이렇게 뒤에 히읗을 달고 다니는 명사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히읗 종성체언류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흔적이 바로 살 히읗의 흔적, 살코기, 살 히읗 고기, 살코기, 머리 히읗 가락, 머리카락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냇물이라고 할 때 시냇물에 내도 히읗 받침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냇물을 이루어 발알. 여기 리을이 뒤로 넘어갔는데 발알이 바다예요. 바다의 가난이 현재형. 중복되는 것은 계속 필기하지 않고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년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할 때 높임 표현을 잡을게요. 천년 우희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겠어요? 무슨 종성체언? 히읗 종성체언.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위라는 뜻은 이게 우희인데 이 방향성의 위란 뜻도 있고요. 전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맥상 천년 전에 라는 뜻입니다. 천년 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던 샤. 자, 이게 주체 높임이야. 써도.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입니다. 천년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한강의 북쪽에 나라를 여셨어요. 샤. 그래서 복이 끝 없으셔요. 시.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높임법과 시제 그리고 또 모두의 이런 것들 어떤 주격조사 막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외에 수능평가원 EBS 수록 고전 문법 지문. 아까 전에 봤던 게 1장 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2장 125장에서 125장은 문법적 요소가 없어서 뺐어. 근데 저 두 개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봅니다. 여기서 자,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런 게 나올 확률은 매우 적은데 그래도 여기서 문법적인 요소만 보면 자, 왕이 부처를 여러분 이게 국계음화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가 반영되어서 단어의 어형 자체가 바뀌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청하 샵 수요서 여기서 샵
요거 형태가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건 객체 높임이에요. 지금은 객체 높임을 특수어휘로 하지만 예전에는 선어말어미가 있었어요. 그냥 일단 요렇게만 써주세요. 이따 높임법 배울 거니까. 소서, 뭐뭐와 소서, 상대 높임이죠. 높임법 출제가 됐던 예문이고요. 자, 그리고 어머님을 할 때 님의 미음이 연철됐죠. 이어졌기. 어머님을. 알아보리로소 니 it가 할 때 it가. 이게 상대 높임이면서 의문형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 의문형 써만 두세요. 뒤에 의문형이나 높임 배우고 나서 이 예문 활용하시라고 써둡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번역 노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려의 사람. 자, 이어시니. 너는 고려의 사람이니. 또 어디 할 때 이거 의문사 어찌. 한어 니롬이 잘하나뇨? 자, 이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국말을 잘하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어 일옴에 옴 잡아주세요. 옴 명사형. 뭐 이런 거죠. 한어 말하기. 기 역할 같은 거. 기의 역할로 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명사형. 잘하나뇨 할 때 뇨 의문형. 얜 뭐겠어요? 시제. 현재 시제. 잘하나뇨.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문형 어미를 고를 때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어찌 누가 뭐 이런 무엇 이런 의문사가 있으면 오고녀료 오계열로 가고요. 의문사가 없으면 아가녀려 아계열로 가요. 이거 배울 거예요. 이따가. 좀만 기다려. 연결만 해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중국 사람에게 이때 의손디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중국 사람의 손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예요. 의손디는 에게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웠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이거 배웠죠 아까 전에. 까닭 이유로 내가 한어를 아노라. 자,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한테 배웠어. 그래서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게요. 시간이 흘러요. 자, 보면 1517년, 1670년. 같은 텍스트입니다. 근데 기록이 달라지는 거죠. 이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자, 너는 고려에 요거 유지되죠? 그리고 사람이여시니 끊었어. 끊어졌기 했다고. 끊어졌기.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 자, 그리고 오가 빠졌어. 오가 빠지고 아래아를 썼죠? 자,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학원에. 자, 여기서 소학원에서 알아야 될 걸 잡아보죠. 공자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뭘 썼다고요? 휙. 자, 요거 이를 붙여버려요. 공자라는 아래아에다가 모음에다가 모음을 붙여버려. 그래서 공지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되지만 이건 주격조사다. 공자가 라고 해석하면 되죠. 증자더러 일러 가라샤디 이야기하기를 일러 가르치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흔에서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은 지금과 뜻이 달랐어요. 이게 몸이며 얼굴이며 라고 할 때 중세시대에는 온몸의 뜻이었어요. 그럼 몸이며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몸뚱이 그리고 전신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전신이라는 뜻에서 나중에 낯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몸통이며 전신이며 머리털이며 할 때 머리도요. 원래 형태는 머리 히읗인데 뒤에 거센 소리 나와서 그냥 히읗을 안 쓴 거고 그 다음에 살흔 살 히읗. 자, 이것의 현대 흔적이 뭐라고요? 살코기. 살이 히읗 종성체언이었다. 살은 부목께 이게 깨야 깨. 부목께 밭짜온 것이라 할 때 짜우짜우 잡아주세요. 자, 이건
자오라고 썼는데 무엇이냐면 잡. 여기 이걸 순경음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이거 아까 전에 본 어떤 형태랑 유사하죠. 객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이고 것이라라고 했을 때 이제 겉이라에 연음됐네요. 겉이라. 시옷이 뒤로 넘어갔어. 자, 다시 공자가 증자더러 이야기하여 가르치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근데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짜오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감히 헐어 상하오디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솜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하오디 아니홈 이게 명사형. 다치지 않는 게 효도의 비르솜이요. 이게 자, 고등학교 교과서의 탐구활동인데요. 비, 르, 소, 미, 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릇 이게 비롯입니다. 비롯이 시작이란 뜻이죠. 시작. 여기다가 비롯 옴이오 라고 한 거죠. 비롯하다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함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함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시옷을 뒤로 밀어. 비릇에서 시옷을 밀고. 자, 그리고 옴에서 미음을 밀어. 이어적기 이렇게 됐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일홈. 자, 여러분 일홈이 이름이에요.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서 부모를 현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현저하게 홈 이것도 명사형이죠. 효도의 마참이니라 할 때 보니 여기는 또 끊어 적기 있어요. 되게 일관성 없지. 이어 적기 한 데도 있고 끊어 적기 한 데도 있고. 마참, 마침 유익한 이 넘어가도 될까 이제?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학원에서. 자, 이제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유익한 이 세 가지의 벗이요. 의. 받침 보세요. 벗, 디귿. 자, 이때는 시옷이 아니라 디귿 받침이었어요. 친구가. 자, 그래서 유익한 이 세 가지의 벗인데 해로운 이 세 가지의 또 벗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친구 세 가지 그리고 또 이제 해로운 친구 세 가지. 이걸 이야기해 주겠다. 자, 보고 배웁시다. 누가 유익하고 누가 해로운가? 졸려? 필기를 하면 졸릴 수가 있어? 필기 바쁜데. 자, 그 다음 직한 일을 벗하며 정직한 사람을 벗하며 믿음이 깊은 일을 벗하며 들은 것이 하다 많은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읽을만 하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읽혀.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동만 익숙한 일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행동부터 하는 사람 생각이 깊지 않고만 나대는 사람 행동만 익은 일을 벗하며 아당하기 여러분 이게요 아첨하기거든요. 아첨하기 여기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텍스트에는 명사형이 모두 다 옴이었어요. 최초로 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 기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소학원에 와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형으로 기를 쓰는 건 어디까지 와야? 소학원의 시기까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아당하기를 잘하는 일을 벗하며 말씀이라고 했다가 말삼 이렇게 되죠. 좀 혼용이 돼요. 말삼만 익은 일을 벗하면 해로우니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근대국어.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교시예요. 그리고 근대국어까지 싹 하고 뒤에 문장문법까지 하면 사실 문장문법을 우리가 지금 살짝쿵 보고 있거든요. 예습을 끝내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정리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를 싹 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게 마지막 쉬는 시간이에요. 정시 시작할게요.